니네 집에 돈 쓰는 건 왜 이렇게 아깝냐? 니네 엄마 김밥 좋아하시잖아. 지 엄마 생일엔 호텔에서 200만 원 돈다발을 바치더니 장모 생일엔 다식은 3천 원짜리 김밥을 던지며 남편이 뱉은 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사위 눈치 보며 억지로 그 김밥을 삼키실 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죠. 두고 보자, 너네 아빠도 맛있는 거 맛보셔야지. 며칠 뒤 대망의 시아버지 제삿날. 저는 남편이 했던 짓을 완벽하게 똑같이 되돌려줬어요. 상다리가 부러져야 할 제사상에 딱 김밥 한 줄만 덩그러니 올려놓았죠. 남편은 그 꼴을 보자마자 뒷목을 잡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는데요. 김밥 한 줄로 갚아준 통쾌한 사이다 복수국. 지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최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속은 10길 물속이라더니 그 속을 어찌 다 알겠냐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 자기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던 남편이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을 악마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느 집이나 다 지지고 볶고 산다지만 제가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배신감을 느끼며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랑 남편은 원래 대학 시절 같은 과에서 얼굴이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남편이 저보다 3학번이 높은 선배였는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늘 같은 선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늘 붙어 다니는 절친한 무리도 아니었죠. 그냥 넓은 캠퍼스를 오가다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나 하고 어쩌다 과 행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어색하게 술잔이나 부딪히며 근황을 묻는 딱 그 정도의 얕은 인연이었거든요. 남편이 군대에 가고 복학을 하고 취업 준비로 도서관에 틀어박혀 끙끙댈 때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을 떤 덕분인지 아주 운이 좋게도 졸업과 동시에 번듯한 대기업 하청 수출회사에 단박에 합격을 했어요.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기쁨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한동안 학교 사람들과는 연락을 뜸하게 하며 신입사원 연수에 푹 빠져 지냈죠.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은 흩어지는 먼지처럼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 제 휴대폰 위로 낯선 번호가 번쩍이며 울리더라고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취업 실패의 쓴맛을 보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남편이었어요. 잔뜩 주눅이 들어 갈라진 목소리로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리며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염치불구하고 연락했어. 네가 합격한 그 회사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가고 싶은 곳이거든. 나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건데 네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내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갚을게. 평소 같았으면 남의 뼈 빠지는 노력이 담긴 서류를 날로 먹으려 든다며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덜덜 떨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차마 매몰차게 끊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후배한테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이렇게 구걸을 할까 싶어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죠. 결국 저는 밥 한 끼 얻어먹는 조건으로 제 피땀이 서린 합격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면접 기출문제까지 전부 정리해서 남편의 이메일로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서류만 덜렁 주려니 영 마음이 쓰여서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카페에 앉아 남편의 엉망진창인 자기소개서를 밤이 새도록 뜯어 고쳐주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 실무진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남편의 머릿속에 우겨 넣어 주었어요. 거의 제가 남편의 취업을 대신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신적인 코칭이 이어졌고 기적처럼 남편은 그 좁은 문을 뚫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 당당히 후배로 입사하게 되었죠. 남편이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제 손을 덥석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던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하지만 남편의 인생 고난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간신히 서류와 면접은 통과했지만 막상 실무에 투입되니 남편은 복사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매일같이 상사들에게 깨지며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천덕꾸러기 신세였거든요. 저는 선배라는 직급을 핑계로 남편이 실수한 서류를 몰래 빼돌려 완벽하게 수정해 놓고 남편이 바이어에게 보낼 영문 이메일을 대신 작성해주며 뒤에서 남몰래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했어요. 남편이 상사에게 혼나고 옥상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몰래 눈물을 훔칠 때면 캔커피를 쥐어주며 등을 토닥여준 것도 저였죠. 그렇게 하루에 반 이상을 직장에서 붙어 지내며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다 보니 어느새 저희 사이에는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자연스럽게 단둘이 호프집에 앉아 상사 욕을 안주 삼아 시원한 맥주를 들이켜는 날이 많아졌고 늦은 밤 인적 드문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의 손을 슬며시 맞잡으며 남들 몰래 짜릿한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 사람들의 눈을 피해 탕비실에서 몰래 윙크를 주고받고 주말이면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며 저희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축복을 한몸에 받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이 남자라면 자신의 가장 바닥이었던 시절을 구원해 준 저를 평생 여왕처럼 떠받들며 아껴줄 거라는 확신이 제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티 없이 맑고 찬란했던 신혼의 단꿈에 흠뻑 취해 있던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끔찍한 피바람이 몰아칠지 어떤 지옥문이 열릴지 그때는 정말 티끌만큼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허니문의 달콤한 단꿈이 채 깨지기도 전에 저에게는 덜컥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뱃속에 아이를 품었다는 경이로움과 기쁨도 잠시였고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면서 퉁퉁 부은 코끼리 다리를 질질 끌며 출퇴근을 하는 건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죠. 남들은 임신하면 여왕 대접을 받는다는데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악착같이 쌓아 올린 커리어를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자처하며 미련할 정도로 회사 일에 매달렸어요. 사무실 의자에 앉아 끊어질 듯한 허리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곧 태어날 아이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워킹맘이 되겠다는 굳은 다짐 하나로 그 뼈를 깎는 고통을 악물고 버텨냈죠. 그렇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내고 집에서 핏덩이 같은 첫째 아이와 씨름하며 밤낮 없이 뜬 눈으로 지새우는 사이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훈풍이 불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몰래 닦아놓은 탄탄한 업무 기초 공사 덕분인지 아니면 눈먼 운이 따라준 것인지 남편은 굵직한 해외 수출 프로젝트를 연달아 꿰차고 성공시키며 회사의 에이스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아이가 개워낸 모유를 닦아내고 시큼한 냄새가 배인 옷을 입은 채 헝클어진 머리로 거울을 볼 때마다 남편의 초고속 승진 소식은 제게 묘한 박탈감과 씁쓸함을 안겨주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쁜 일이라며 애써 헛헛한 제 마음을 다독이며 미소 지으려 애썼죠.
시간은 야속하게도 미친 듯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육아휴직 기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저는 부푼 가슴을 안고 복직을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며 다시금 구두를 신을 날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당장 복직을 하려면 핏덩이 같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절실하게 필요했기에 친정엄마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평생을 가난 속에서 고생만 하시며 이제 겨우 굽은 허리를 펴신 엄마에게 또다시 육아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밤낮을 끙끙 앓으며 고민한 끝에 과일 바구니를 양손 무겁게 사들고 시댁으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맞대고 앉아 제 간절한 복직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귤을 까먹던 시어머니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지더니 이내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이 제 정수리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어미가 되어서 아기를 남의 손에 덜렁 맡기고 밖으로 나돌겠다는 거냐? 요즘 애들이 정서가 불안하고 삐뚤어지는 게 다 너처럼 이기적으로 밖으로만 쏘다니는 어미들 때문인걸 네가 모르는 모양이구나. 단칼에 제 희망을 난도질하는 매몰찬 시어머니의 호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억대로 들어갈 아이의 양육비와 대출금을 생각하면 무조건 복직을 해야 한다고 간절한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어머님께서 눈 딱 감고 낮에만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밤잠을 줄여서라도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도맡아 하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싹싹 빌며 사정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세게 뀌며 제 손을 벌레 떨쳐내듯 신경질적으로 뿌리치고는 벽을 향해 휙 돌아누우시며 쐐기를 박으셨어요. 내가 이 늙고 병든 삭신으로 내 새끼 키울 때도 뼈마디가 녹아내렸는데 이제 와서 남이 집 딸내미가 낳은 애까지 똥오줌 받아내란 말이냐? 정돈이 아쉬워서 미치겠으면 네가 집구석에서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는 부업이라도 하든가.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애를 보라 마라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요구를 해. 숨막히는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려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꾹 깨물고 있는데 하필 그때 퇴근을 하고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심하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당연히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고 제 편을 들어 시어머니를 다정하게 설득해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애처로운 눈빛을 마구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순진에 빠진 믿음은 그 자리에서 가장 처참하고 끔찍하게 짓밟히고 말았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오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저를 향해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굳이 왜 네가 그깟 몇 푼 벌겠다고 기어나가서 우리 집안 꼴을 우습게 만들어. 우리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으니 너는 쓸데없이 복직이니 뭐니 헛소리 집어치우고 집구석에서 얌전히 밥이나 차리며 내조나 똑바로 해.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권력자라도 된 것처럼 다리를 꼬고 거드름을 피웠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아주 장군감이라는 듯이 손뼉을 치며 신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지독하게 이기적인 두 모자의 완벽한 협공 앞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버려진 미아처럼 덩그러니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 제가 되어버리고 있었죠. 결국 저는 시댁이라는 견고하고 폭력적인 억압 앞에 무릎을 꿇었고
쏟아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제 청춘과 피땀으로 일궈낸 직장에 사직서를 던지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완벽한 전업주부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 날개를 꺾어버렸다는 끔찍한 자괴감이 매일 밤 제 목을 옥죄어 왔지만 새근거리며 잠든 아이의 맑은 얼굴을 보며 애써 현실의 고통을 우겨넣고 버텨냈죠. 그렇게 숨막히는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게 됐고 육아에 파묻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거울 속에는 눈빛이 반짝이던 생기 넘치고 당당했던 워킹맘 최이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펑퍼짐한 수면 바지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시커멓게 내려온 초라하고 늙어버린 아줌마만이 서글프게 서 있었죠. 제가 좁은 집구석에 갇혀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뇌에까지 처박히는 동안 남편은 직장에서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치 자신이 만인지상의 군주라도 된 양 집안일과 육아를 철저하게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퇴근하고 돌아오면 냄새나는 양말을 거실 한가운데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소파에 벌러덩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틱틱 돌려댔거든요. 두 아이가 악을 쓰며 울어대도 고막이 막힌 사람처럼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밥상을 차려 대령하면 국이 짜다느니 고기 반찬이 없다느니 온갖 반찬 투정을 해대며 젓가락을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탁탁 내도 냉이치기 일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비참하고 숨막히게 했던 건 남편이 돈이라는 무기로 제 목줄을 잔인하게 쥐고 흔들어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사람 피를 말려 죽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돈으로 사람 숨통을 조이는 게 가장 치졸하고 악랄한 짓 아닌가요? 남편은 저한테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던져주면서도 매일 밤마다 영수증을 가져오라며 가계부를 탈탈 터는 짓거리를 서슴지 않았거든요. 본인은 퇴근하고 밖에 나가서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준답시고 몇십만 원을 우습게 펑펑 긁고 다니면서 제가 마트에서 100원이라도 더 비싼 걸 집어들기라도 하면 눈을 부라리며 핀잔을 줬어요. 자기가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집구석에서 놀고 먹는 여편네가 돈 귀한 줄도 모르고 헤프게 쓴다면서 손가락질을 해대니 저는 정말 하루하루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양가 부모님 생신 때만큼은 공평하게 대우를 해주는 줄 알고 그 치사한 꼴을 꾹꾹 눌러 참으며 살았어요. 매번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남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을 뽑아 예쁜 봉투에 담아 챙겼거든요. 저는 당연히 시댁이나 친정이나 똑같이 용돈 봉투를 준비하는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얄팍한 믿음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을 며칠 앞둔 주말이었고 우리 첫째 아들이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쿵쾅거리고 뛰어놀다가 현관 앞에 둔 남편의 서류 가방을 툭 치고 지나갔어요. 가방이 바닥으로 나뒹굴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하얀 돈봉투가 툭 튀어나오더니 바닥으로 돈다발이 와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돈을 주워 담으려다가 그 봉투에 적힌 어머니라는 글자를 보고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한눈에 봐도 두께가 심상치 않은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달달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세상에 무려 2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떡하니 들어있더라고요. 마침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며 걸어 나오던 남편이 바닥에 널브러진 돈다발과 굳어버린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만 황급히 달려와서 제 손에 들린 돈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너 남의 가방을 왜 함부로 뒤지고 난리야.
남편은 미안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어머님 생신 봉투에 왜 200만 원이나 들어있는 건데? 나한테는 양가 똑같이 50만 원씩 맞춘다고 해놓고서 뒤로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거야? 제가 어이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여 따져 물으니 남편은 칫솔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얼굴을 뻘겋게 물들이고는 입에 거품을 물고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돌아가신 우리 아빠 몫까지 합쳐서 2배로 챙겨드린 건데 네가 대체 왜 길길이 날뛰는 건데? 내가 회사에서 밤낮 없이 뼈 빠지게 번 내 돈 내 엄마한테 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억울하고 배알 꼴리면 너도 당장 나가서 네 돈 벌어서 네 집구석에 갖다 바치든가. 남편의 그 악에 바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는데 저는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빙빙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밤을 새워가며 자소서와 이력서를 뜯어 고쳐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디 중소기업 문턱도 못 넘고 백수 건달로 살았을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에이스가 된 줄 착각하며 저를 돈도 못 버는 식충이 취급을 하다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살벌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서먹서먹한 상태로 시어머니 생신 당일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 들으라는 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정장을 쫙 빼입고는 저를 끌고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5성급 호텔 뷔페로 향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식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남편은 미리 주문해둔 특별 제작 케이크를 자랑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두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려서 촛불을 불고 케이크 장식을 위로 쑥 뽑아 올리자 그 안에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5만 원짜리 현금이 끝도 없이 줄줄 딸려 나오는데 저는 그 기가 막힌 쇼를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네요.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로 쏟아진 현금 다발을 품에 끌어안으며 금리가 다 보이도록 껄껄거리며 웃어대더니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 능력이 출중해서 회사에서도 떵떵거리고 이렇게 늙은 어미 호강도 시켜주지 않니? 네가 어릴 때 방황 좀 하더니만 기특하게도 정신 딱 차리고 좋은 직장 턱하니 들어가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런 남편 둔 며느리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있는 방향으로 절이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고급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으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비아냥거리듯 말을 내뱉었어요. 제 내조나 헌신 따위는 개나 저버리라는 듯이 오로지 자기 아들이 혼자 힘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양 떠벌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제 명치 끝에서부터 시뻘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참다 도저히 이대로 넘길 수가 없어서 쥐고 있던 포크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내뱉었어요. 어머님, 지금 그 사람 다니는 회사 말이에요. 그거 제가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전부 뜯어서 먹여주다시피 고쳐주고 면접 준비까지 밤새워가며 코칭해줘서 간신히 붙은 거예요. 입사하고 나서도 일머리 없어서 매일 상사한테 깨지는 거 제가 뒤에서 몰래 서류 다 고쳐주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팩트를 콕콕 짚어 내리꽂자 얼굴에 철판을 깐 듯 웃고 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굳어지며 눈꼬리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어요. 아니,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시어미 생일상 앞에서 어디서 감히 남편 기를 죽이려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부부가 서로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유세라고 떨어대? 느그 친정에서는 딸년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그 모양이냐? 시어머니 입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대놓고 깎아내리는 느그 친정이라는 저급한 단어가 튀어나오자 저는 순간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돈댁이라는 멀쩡하고 교양 있는 단어를 놔두고 사람을 바닥까지 짓밟는 저 폭력적인 언사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옆에서 스테이크를 우적우적 씹어먹던 남편이 냅킨을 테이블 위로 팽개치며 저를 향해 쌍심지를 켜고 윽박 지르더라고요. 진짜 비싼 밥 처먹으러 와서 밥맛 다 떨어지게 왜 이 난리야. 우리 엄마 생신날 기분 좋게 왔으면 옆에서 맞장구 치면서 내내하고 곱게 밥이나 처먹을 것이지 왜 쓸데없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분란을 만들어.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성격이 꼬여서 매사를 피곤하게 만드냐? 어머니의 막말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분란을 조장하는 정신나간 여자로 몰아세우는 남편의 그 비열하고 얄미운 낯짝을 쳐다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인간들은 애초에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도 없고 그저 자기들 배를 불려주는 쓸모있는 소모품이자 기분 나쁠 때 화풀이하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돈다발을 쥐고 희희낙낙하는 저 두 모자에 소름 끼치도록 천박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몰래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그 끔찍한 난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희 부부는 서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숨막히는 냉전을 며칠째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생신이 달력 한 장 차이도 나지 않게 바짝 붙어 있었기에 시간이 야속하게 흘러갈수록 제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속은 시커멓게 숯덩이로 변해갔죠. 평소 같았으면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해서 친정엄마 생신 선물을 준비했겠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에게 돈이나 계획을 먼저 요구하는 건 제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푼돈을 아껴 쌈짓돈처럼 모아두었던 비상금 40만 원을 탈탈 털어 백화점으로 달려가 엄마의 낡은 신발을 대신할 따뜻한 양털 부츠를 한 켤레 샀습니다.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얇은 슬립온만 신으며 발뒤꿈치가 쩍쩍 갈라지도록 고생하신 엄마를 떠올리며 그 번듯한 신발 상자를 품에 안고 남몰래 피눈물을 꾹꾹 삼켜냈어요. 대망의 친정엄마 생신 당일 아침이 밝았고 소파에 길게 누워 발가락을 긁적거리며 텔레비전 채널만 틱틱 돌려대던 남편이 곁눈질로 저를 힐끗 쳐다보며 아주 오만방자한 목소리로 툭 내뱉더라고요. 야, 뭐하러 돈 아깝게 밖에 나가서 비싼 밥을 사 먹어. 장모님이 해주는 집밥이 최고니까 알아서 거하게 생신상 한 상 차려내시라고 전해. 자기는 지엄마 생일에 최고급 호텔 뷔페에서 200만 원짜리 돈다발쇼를 펼쳐놓고서 저희 엄마 생신에는 그깟 밥 한 끼 사는 돈이 아까워. 늙고 병든 장모에게 직접 생신상을 차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꼴을 보니 정말 소뚜껑으로 그 면상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밥상을 엎고 난리를 치면 한평생 모든 걸 참고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 가슴에 또 한 번 커다란 대못을 박는 꼴이 될까봐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치솟는 우라를 간신히 짓누르며 아이들만 데리고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들어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부치고 불고기를 재우며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하니 억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요리를 마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거하게 한상을 차려놓고 나서야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 남편 놈이 슬렁슬렁 현관문을 열고 기어들어 왔습니다. 남편이 오기 직전에 저는 미리 사두었던 양털 부츠를 엄마에게 슬쩍 건네드렸고 엄마가 그 따뜻하고 폭신한 새 신발을 신어보며 아이처럼 한바구음을 짓고 계시던 참이었거든요. 뒤늦게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온 남편의 손에는 덜렁거리는 얇은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남편은 그걸 식탁 한가운데에 아주 선심 쓰듯이 탁 소리가 나게 던져 놓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가 스르륵 벌어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숨을 헉 들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은박지에 볼품없이 둘둘 말린 3,000원짜리 김밥 딱 한 줄이 식탁 위에서 덩그러니 구르고 있었거든요. 과거 저희 집이 지독하게 팍팍한 시절 저희 친정엄마는 쉴 틈 없이 식당 주방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시며 밥값이 아까워 매일 구석에 쪼그려 앉아 김밥으로 허기를 달래곤 하셨어요. 하루는 연애 시절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하러 왔던 남편이 부엌 한 구석에서 쫓기듯 김밥을 우겨 넣는 엄마의 서글픈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죠. 그때 저희 엄마는 굽은 등을 황급히 펴시며 행여나 예비사위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질까봐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김밥이 제일 맛있고 좋아서 뷔페에 가도 이것만 먹는다고 애써 서글픈 거짓말을 하시며 미안해하는 남편의 등을 다독여 주셨던 아주 뼈아픈 모성애의 서사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장모의 그 가슴 찢어지는 핑계와 눈물겨운 배려를 아주 악랄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세상에서 김밥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퇴근길에 제일 유명한 김밥집에 들러서 줄까지 서서 사온 거니까 맛있게 드셔요. 장모 생신상에 다 식어 빠진 김밥 쪼가리를 던져놓고는 아주 대단한 효도라도 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는 그 악마 같은 주둥아리를 보며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일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고생만 하신 늙은 엄마가 사위가 적선하듯 던진 그 차가운 김밥 한 줄 앞에서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애써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은박지를 조심스레 벗겨내는 모습에 제 억장은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거기서 입을 다물었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엄마의 새 양털 부츠를 매섭게 쏘아보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니네 집구석에 돈 쓰는 건 왜 이렇게 아깝냐? 넌 나 몰래 내 돈을 얼마나 뒤로 꿍쳐놨길래. 시어머니 생신에는 땡전 한 푼 안 보태더니 네 엄마한테는 이런 비싼 신발을 턱턱 사다 바쳐? 너처럼 시댁은 나 몰라라 하고 이기적으로 친정만 챙기는 얌체 같은 여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 처가 식구들 없는 사람 취급할 거니까 알아서 해. 지는 자기 엄마에게 200만 원과 최고급 호텔 뷔페를 성대하게 바쳤으면서 제가 아껴가며 푼돈 모아 친정 엄마에게 신발 하나 사준 것을 꼬투리 잡아 폐류나 취급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날뛰는 꼴이었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남편의 돈줄에 꽉 묶인 채 돈 한 푼 마음대로 못 쓰고 기가 죽어 죄인 취급을 받는 끔찍한 현장을 눈앞에서 고스란히 목격하신 친정 부모님은
젓가락을 허공에 든 채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리셨어요. 지금 당장 저 시뻘건 국이 끓고 있는 냄비를 들어 남편의 머리통에 부어버리고 싶은 짙은 사리가 제 온몸을 미친 듯이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저 쓰레기 같은 놈에게 이대로 화를 내고 판을 엎어버리는 건 제 분노에 비해 너무나도 가볍고 시시한 결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차갑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등 뒤로 주먹을 꽉 쥐고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을 지식이듯 깨물며 제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지옥불 같은 원한을 더 잔혹하고 더 완벽한 복수의 칼날로 벼려내기 위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서늘하게 억눌렀습니다. 친정엄마 생신날 그 모욕적인 차가운 김밥 한 줄을 던져놓고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며 아주 신나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바스락거리며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과 정이 완벽하게 툭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아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제 살을 깎아먹으며 버텨왔던 그 멍청하고 미련했던 시간들이 뼈저리게 후회로 밀려왔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구두굽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내 부모의 가슴에 잔인하게 대못을 박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저 금수만도 못한 악마들을 이대로 살려두는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생각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끌어올랐거든요. 저는 싱크대 위로 차가운 물을 틀어놓고 두 손으로 세면대를 꽉 움켜쥔 채 머릿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지옥의 미러링 복수를 치밀하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에 고요하고 숨막히는 며칠이 스멀스멀 흘러가고 드디어 제 복수의 무대가 될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양손에 제 수용품을 바리바리 사들고 와서 허리가 두동강이 나도록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전을 부쳐야 마땅할 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고분고분하고 기가 죽어 설설 기는 현모양처의 거짓 미소를 얼굴에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아주 간악하고 눈치 빠른 시어머니와 남편의 두 눈을 철저하게 속여 넘기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완벽한 광대가 되어 그들을 안심시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앞세워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빈손으로 온 것을 본 시어머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당장이라도 호통을 칠 기세였고 남편은 자기 집인양 겉옷을 훌렁 벗어던지고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앞치마를 꺼내 단정하게 묶어 입고는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시어머니와 배를 긁적이는 남편을 향해 종종걸음으로 다가가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사상은 제가 상다리가 떡 부러지게 기가 막히게 차려놓을 테니까 두 분은 요 앞에 새로 생긴 최고급 VIP 사우나 가셔서 뜨끈하게 몸도 지지시고 목욕 재개하고 오세요. 그게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시는 가장 경건한 예의 아니겠어요? 제 그 사근사근하고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소파에 누워 엉덩이를 긁적거리던 남편이 눈을 번쩍 뜨더니 아주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며 거드름을 피우더라고요. 오, 네가 웬일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 장모님 생신날 내가
팩트 좀 짚어줬다고 그새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린 모양이네. 그래, 제사 음식 준비하는데 옆에서 걸리적거리면 너만 귀찮지. 우리 엄마 모시고 사우나 가서 땀 좀 쫙 빼고 올 테니까 아주 으리으리하게 한상 차려놔. 옆에서 귤을 까먹던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완전히 기가 꺾여서 납작 엎드린 줄로만 단단히 착각하고는 잇몸을 훤히 드러내며 낄낄거리고 웃어댔습니다. 아이고 그래. 진작에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하고 엎드릴 것이지. 내가 특별히 때밀이 아줌마한테 전신 마사지도 받고 올 테니까 갈비찜까지 아주 야들야들하게 푹 쪄놓고 기다리거라.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목욕 바구니를 달랑달랑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두 인간의 뒷모습을 향해 저는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철컥하고 육중한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경쾌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얼굴에 들러붙어 있던 그 가증스러운 거짓 미소는 봄눈 녹듯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묶고 있던 앞치마를 거칠게 쥐어뜯어 바닥에 팽개치고는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놓인 푹신한 소파에 대자로 길게 드러누웠어요. 가스불조차 켜지 않은 휑하고 차가운 부엌을 등지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평소 먹고 싶었던 매운 떡볶이와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배달 온 매운 떡볶이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아주 맛있게 그릇 바닥까지 싹싹 비워냈죠. 뱃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난 뒤 저는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시아버지의 병풍과 제사상을 질질 끌고 나와 거실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쾅소리가 나게 펼쳐놓았습니다. 정갈하게 닦아야 할 제사상 위에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없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이나 생선 한 마리도 올려두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오늘 이 완벽한 복수국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새벽에 몰래 사두었던 단 하나의 특별하고도 끔찍한 물건을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놈이 저희 친정엄마 생신상의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적선하듯 던졌던 바로 그 똑같은 김밥집에 볼품없이 찌그러진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은박지에 대충 둘둘 말려 차갑게 식어 빠진 그 김밥을 번듯한 목기 제기 위에 덩그러니 올려놓고 향로에 향조차 피우지 않은 채 텅 빈 제사상 세팅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죠. 그러고는 텅 빈 제사상 앞에 팔짱을 꽉 끼고 서서 액자 속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턱관절이 뻐근해지도록 이를 갈며 그 악마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현관 도어락이 요란하게 울리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집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사우나에서 때를 얼마나 빡빡 밀었는지 두 볼이 시뻘겋게 익어 뽀송뽀송해진 얼굴을 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주 흡족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죠. 맛있는 음식을 잔뜩 기대하는 눈치인 남편이 신발도 채 벗지 않고 목을 길게 빼며 거실 쪽을 향해 아주 뻔뻔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이 마누라. 어디 우리 기특하고 잘난 마누라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은 제사상 좀 구경해볼까? 남편의 그 가벼운 발걸음이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서며 텅 빈 제사상을 발견한 순간 집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처럼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턱을 치켜들고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그들을 두 팔 벌려 맞이했습니다. 텅 빈 제사상 위를 멍하니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두 눈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올 듯이 커지더니
이내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내지르며 거실 바닥에 털썩 나동그라지셨어요. 시어머니가 양손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바닥을 뒹굴고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인연이 미쳤다 돌았어. 시애비 제사상에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냐. 당장 치우지 못해? 바닥에서 발버둥치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그제야 넋이 나갔던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얼굴이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에 굵은 핏대가 지렁이처럼 툭 붉어져 나온 남편이 한 손으로 뒷목을 뻣뻣하게 부여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너 지금 진짜 미쳤냐? 우리 아빠 제사상에 감히 이따위 쓰레기를 올려놔? 이게 지금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할 짓이냐고. 저는 남편의 그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꼿꼿하게 턱을 치켜들며 팔짱을 단단히 낀 채 남편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서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뻔뻔하게 내뱉었던 그 망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남편의 고막에 정확하게 꽂아 넣어 주었죠. 야, 니네 집에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는 거 왜 이렇게 아깝냐?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서늘하고 조롱 섞인 반격에 남편은 말문이 턱 막혔는지 입술만 붕어처럼 뻐끔거리며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의 가장 아픈 곳을 잔인하게 후벼 파기 위해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네가 우리 엄마 생일에 제일 좋아하시는 거라며 굳이 사다 줬으니까 니네 아버님도 똑같이 그 유명한 김밥 맛 좀 보셔야 공평하지 않냐? 내가 며느리 도리 다하려고 특별히 네가 사왔던 똑같은 김밥집 걸로 정성껏 준비했는데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제 조롱에 남편은 제사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식은 김밥을 쳐다보며 두 주먹을 덜덜 떨더니 이내 눈가에 핏물이 고이듯 벌개져서는 발을 쿵쿵 구르며 오열하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생전에 김밥을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셨는데 감히 제사상에 이딴 걸 올려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남편의 그 이기적이고 역겨운 주둥아리에서 자기 아빠 입맛 챙기는 소리가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화라산 같은 분노의 빗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아 뜯을 기세로 눈을 부라리며 시댁 거실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여 그동안 쌓아둔 사리에 가까운 원망을 모조리 터뜨려 버렸어요. 우리 엄마도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돈 아까워서 억지로 목구멍에 구겨 넣으며 드신 거지. 세상에 3,000원짜리 식은 김밥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개새끼야. 네가 우리 엄마 그 찢어지는 가슴 후벼 팔 때는 아주 좋다고 웃어놓고 니네 아빠 제사상에 올라간 김밥 한 줄에는 아주 우라통 터져서 미치겠냐? 제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남편의 면상에 쌍욕을 집어 던지자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자리에서 벌떡 튀어 오르더니 두 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발악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악마들의 패턴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기에 저를 향해 날아오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두 팔을 아주 매섭고 단호하게 팍 쳐내며 그녀를 거실 바닥으로 다시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쿵 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진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조금의 자비도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를 퍼부었죠. 어머니 아들이 며칠 전에 장모 생신상에 무슨 짓거리를 하고 왔는지나 똑바로 알고 나대셔요. 내 부모 가슴에 대못 박고 피눈물 흘리게 한 새끼한테 내가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상 차려 바칠 줄 알았다면
그건 당신들 크나큰 착각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뒷목을 부여잡은 채로 비틀거리더니 이내 최후의 발악을 하듯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너같이 위아래도 없는 미친년이랑은 더 이상 단 1초도 한 집에서 숨쉬고 살 수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내가 너 같은 악질적인 년이랑 당장 도장 찍을 거니까 짐 싸서 꺼져. 이혼이라는 단어를 무기랍시고 꺼내들며 길길이 날뛰는 남편의 그 우스꽝스럽고 찌질한 몰골을 지켜보며 저는 오히려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길게 끌어올려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바지 주머니에서 제 스마트폰을 아주 천천히 꺼내 들었어요. 이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야. 똑바로 말해. 근데 도장 찍어주기 전에 네가 그렇게 하늘처럼 믿고 까부는 그 알량한 목숨줄부터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끊어줄게. 남편은 제가 꺼내든 스마트폰을 보며 무슨 헛소리냐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축 번호를 꾹 누르고 스피커폰 모드를 켠 채로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스마트폰을 남편의 눈앞으로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텅 빈 제사상 앞에서 스마트폰을 치켜든 저를 보며 남편은 제가 실성해서 허세라도 부리는 줄 알고 입꼬리를 비죽이며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어디서 경찰이라도 부르시게. 당장 그 전화기 내려놓지 못해. 남편이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려고 거칠게 손을 뻗는 찰나 뚜르르 울리던 통화음이 뚝 끊기고 아주 묵직하고 위압감 넘치는 중후한 목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단숨에 갈라버렸습니다. 오냐, 우리 예쁜 조카 이서야.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했느냐. 스피커폰을 뚫고 나오는 그 익숙하고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목소리에 남편의 뻗었던 손이 허공에서 석고상처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이자 제가 몸담았던 그 직장의 진짜 주인이자 남편이 평소에 하늘처럼 우러러보며 절대 복종하는 사장님의 목소리였거든요. 남편은 자기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최고 경영자의 목소리도 못 알아들을 만큼 멍청하지는 않았기에 두 눈을 부릅뜨고 턱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 하얗게 질려가는 낯짝을 똑바로 쳐다보며 수화기를 향해 아주 또박또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큰아버지, 그곳은 아직 이른 아침 시간일 텐데 주무시는데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급하게 부탁드릴 일이 하나 생겨서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조카라는 단어와 큰아버지라는 호칭이 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남편의 다리가 푹 꺾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사장님은 저를 친딸 이상으로 끔찍하게 아끼시는 큰아버지셨거든요. 평소 해외 지사 체류가 잦으셔서 직원들조차 얼굴을 뵙기 힘든 구름 위의 존재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뿐인 피부치 조카인 저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하고 든든한 거목 같은 분이셨죠. 제가 그 회사에 당당하게 수석으로 입사할 때부터 이 사실을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숨겨왔던 이유는 제 뼈 깎는 노력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행여나 사장 조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낙하산 취급을 받으며 제 능력이 폄하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때도 큰아버지께서는 해외 수주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는 바람에 두둑한 축의금만 비서실을 통해 보내주셨고 남편은 저희 큰아버지가 자기 회사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남편 놈이 그동안 굵직한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며 에이스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결코 그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뒤에서 몰래 큰아버지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 조카 사위의 무능한 실수를 덮어주고 승진을 밀어주십사 뒤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막이를 겹겹이 쳐두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그동안 가슴속에 피고름처럼 맺혀있던 억울함을 큰아버지께 남김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예전에 조카 사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 지금 당장 전부 다 철회해 주세요. 저 인간이 글쎄 쥐꼬리만한 생활비 쥐고 흔들면서 저를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하대하더니만 며칠 전에는 엄마 생신날에 글쎄 다시거 빠진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생일 선물이랍시고 줬다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에서 쾅 하고 책상을 엎어버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큰아버지의 불호령이 시베리아 벌판의 매서운 눈보라처럼 시댁 거실에 무섭게 휘몰아쳤습니다. 뭐라고? 감히 어떤 짐승만도 못한 호로 자식이 우리 귀한 조카랑 재수씨 가슴에 대못을 박아. 내가 당장 한국으로 가마. 버러지 같은 놈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테니 너는 당장 그 더러운 집구석에서 빠져나오거라.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큰아버지께서 극대노하여 사자우를 터뜨리자 방금 전까지 이혼을 부르짖으며 당당하게 삿대질을 해대던 남편의 얼굴은 이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돈줄을 쥐고 무참하게 짓밟고 조롱했던 만만한 전업주부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숨통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이자 함부로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로열 패밀리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남편을 향해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큰아버지 들어오시면 봬요. 꼭 제 부탁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통화를 종료하는 버튼을 누르자마자 덜덜 떨며 뒷목을 잡고 있던 남편이 바닥을 짐승처럼 기다시피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꽉 부여잡고 엉엉 소리 내어 추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 눈이 삐었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앞으로 당신 말에 복종하면서 살게. 응? 제발 나 좀 살려줘.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제 다리를 붙잡고 엎드려 비는 남편의 처참하고 찌질한 몰골을 내려다보니 제 속을 꽉 막고 있던 채증이 다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미친 줄 알고 제 머리채를 다시 잡으려던 시어머니 역시 방금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사장님의 호통 소리와 며느리가 사장 친족하라는 충격적인 진실에 혼비백산하여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렸죠. 방금 전까지 저를 미친년이라 욕하며 눈을 까디집던 그 악독한 입으로 텅 빈 제사상 앞에 넙죽 엎드려 두 손을 파리처럼 싹싹 비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아가, 내가 노망이 나서 우리 귀한 며느리 몰라보고 몹쓸 짓을 했구나. 이 늙은 어미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다오.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 우리 외동아들 밥줄만은 끊지 말아줘. 내 이렇게 무릎 꿇고 빌마. 1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악덕 시어머니가 제 발밑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비는 그 우스꽝스럽고 추악한 총극을 지켜보며 저는 서늘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돈과 권력 앞에 한없이 비굴해지는 강약약강의 징그러운 표본들을 내 가족이랍시고 믿고 피땀 흘려 희생했던 제 지난 청춘들이 아까워 치가 떨릴 지경이었죠. 저는 제 바지를 붙잡고 질척거리며 매달리는 남편의 축축한 손을 구둣발로 아주 매몰차고 거칠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거 나,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딜 함부로 만져. 너희들 같은 금수만도 못한 버러지들한테 베풀잡이 따위는 내 인생에 단 1g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너는 당장 내일 회사 출근해서 짐쌀 박스나 준비해둬. 저는 텅 빈 제사상 위로 천천히 걸어가 은박지에 쌓인 채 차갑게 식어빠진 그 끔찍한 복수의 김밥 한 줄을 손에 꽉 쥐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올려다보는 남편의 면상을 향해 그 김밥을 사정없이 있는 힘껏 지식이듯 후려쳐 던져버렸어요. 퍽하는 소리와 함께 얇은 은박지가 터지며 차가운 밥알과 시금치 단무지 쪼가리들이 남편의 얼굴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꼴사납게 거실 바닥으로 흩어졌고, 저는 그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찌질한 몰골을 향해 한 번 더 경멸의 침을 뱉어준 뒤 미련 없이 휙 돌아서서 시댁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큰아버지께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수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맹렬하고 자비 없이 굴러가기 시작한 거죠. 남편 놈은 컴퓨터 전원을 켜기도 전에 본사 최고 감사팀의 호출을 받고 조사실로 질질 끌려가야만 했거든요. 큰아버지께서 그동안 남편을 뒤에서 감싸고 있던 그 견고하고 거대한 보호막을 단숨에 확 거두어 버리시니까 그동안 남편이 회사에서 남몰래 저질렀던 온갖 더럽고 추악한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이 줄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자기 능력이 출중해서 조직의 에이스가 된 줄로만 단단히 착각하고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 매일같이 폭언을 일삼으면서 악랄하게 갑질을 해댔던 것은 기본이고요. 법인카드로 밤마다 유흥업소에서 술판을 벌이며 회사 돈을 펑펑 빼돌렸던 내역이랑 협력업체에서 교묘하게 뒷돈을 챙겨받았던 그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모조리 낱낱이 파헤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면서 목에 힘을 빳빳하게 주던 간부직함을 비참하게 내려놓아야 했어요. 승진 누락은 당연한 거고 회사에서 가장 구석지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창고 옆 부서로 짐을 싸서 처박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예전 같았으면 남편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리며 알랑방귀를 뀌던 후배들이랑 동료들도 남편이 사장님 친조카인 와이프를 끔찍하게 능멸하다가 처참하게 버림받았다는 소문을 쫙 듣고는 아주 오물을 피하듯이 남편을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따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남편과 밥을 먹어주지 않으니 혼자 비상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편의점 김밥 쪼가리를 씹어 삼키는 아주 처량하고 비참한 왕따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억지로 견디다 못해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남편은 매일 밤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제가 아이들과 머무는 친정집 대문을 짐승처럼 쾅쾅 두드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아주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면서 눈물 콧물을 턱 밑까지 질질 짜며 악다구니를 쓰는데 그 꼴이 어찌나 찌질하고 보기 싫던지요. 여보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대니까 숨도 못 쉬고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당신이 문 안 열어주면
지금 당장 저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서 물속에 확 뛰어내려 버릴 거야. 문 밖에서 한강에 빠져 죽겠다고 협박 반 구걸반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서 112에 신고 버튼을 누르고 경찰을 불렀죠. 주거 침입이랑 협박죄로 남편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을 꽉 채워서 경찰서로 질질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좁은 경찰차 뒷좌석에 아주 구겨지듯이 처박히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는 남편의 그 찌질한 뒤통수를 보면서 저는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해 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반경 100m 이내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완벽한 법적 방어벽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큰아버지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국내 최고 대형 로펌의 독종 변호사 군단을 쫙 선임해서 남편을 아주 뼛속까지 발가벗기는 이혼 소송의 날카로운 쐐기를 박아버렸죠. 남편이 가정을 파탄낸 유책 배우자라는 명백한 증거들이랑 시어머니가 저한테 폭언을 퍼붓던 생생한 녹취록을 법정에 모조리 쏟아부으니까 소송은 아주 통쾌하고 깔끔하게 제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재산 분할에서 아주 철저하게 두들겨 맞고 자기가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예금 통장이랑 아파트 지분을 모조리 저에게 토해내야만 했어요. 거기에 억대의 위자료와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바쳐야 하는 양육비 폭탄까지 연달아 얻어맞으면서 말 그대로 길거리에 떡하니 나앉은 알거지 신세가 된 거죠. 결국 남편은 사내에서 쏟아지는 싸늘한 조롱과 끝없는 업무 압박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제 손으로 사직서를 던진 다음에 도망치듯이 회사를 뛰쳐나갔다고 해요. 번듯한 간부라는 그 알량한 타이틀마저 잃어버린 남편은 한순간에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털이 백수가 되었고요. 저를 미친년이라 욕하면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시어머니 역시 아들의 막대한 빚더미랑 위자료를 대신 갚아주느라 그 알량한 자존심의 원천이던 노후 자금을 싹 다 털어먹고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비좁은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서 비참한 밑바닥 인생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찌질한 전 남편은 혹여나 제가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까봐 덜덜 떨며 감히 우리 아이들 얼굴 한번 보겠다는 소리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아주 쥐죽은 듯이 찌그러져 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썩은 동아줄을 가차없이 예리하게 싹둑 끊어낸 저는 제 인생의 눈부신 황금기를 다시 한번 찬란하게 맞이하게 되었어요. 큰아버지의 전폭적이고 든든한 지원 아래 저는 회사의 핵심 해외 수출 프로젝트를 이끄는 총괄 매니저로 당당하게 복직을 이뤄내면서 과거에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꺾어야만 했던 커리어의 날개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펼치며 부활했습니다. 남편이 던져주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랑 카드 결제 알림에 벌벌 떨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그 초라한 전업주부 시절에 저는 이제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고 오직 제 능력으로 떳떳하게 번 두둑한 월급이랑 2배로 뛴 성과급을 챙겨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최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멋진 워킹맘이 되었거든요. 엄마 아빠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만 했지. 이제 가격표 절대 보지 말고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 우리 아빠도 이번 기회에 이태리제 최고급 정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맞춰서 쫙 빼입고 가자. 제 신용카드로 아주 시원하게 결제를 긁으면서 두 분의 주름진 어깨에 값비싼 명품 옷을 걸쳐드리고 곧바로 5성급 호텔의 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겨서 상다리가 휘어지는 바닷가재 코스 요리를 대접해드렸죠.
우리 부모님은 감격에 겨워서 환한 눈물과 함께 웃음꽃을 활짝 피우시더라고요. 다시는 차갑게 식은 김밥 한 줄 앞에서 사위 눈치를 보며 애써 서글픈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는 제 번듯한 성공과 진정한 효도 덕분에 친정 부모님의 굽었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활짝 펴졌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같았던 그 끔찍하고 치졸했던 과거의 사슬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린 저는 이제 저를 쏙 빼닮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의 손을 양쪽에 꼭 잡고 그 누구보다 씩씩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저만의 눈부신 제2의 인생을 활짝 꽃피우며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답답하고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도 눈부신 꽃길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신 친정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김밥을 그렇게 비열하게 조롱하다니 정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내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었던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얄팍한 돈으로 사람의 숨통을 조이던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지옥불에 처참하게 떨어지는 최후를 보니 꽉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가장 캄캄했던 경력 단절의 늪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되찾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워킹맘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사연자님의 용기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직접 번 돈으로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하며 두 아이와 함께 눈부신 꽃길만 걸어가실 사연자님의 찬란한 제2의 인생을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